깊은 밤, 도시의 불빛이 옅은 안개처럼 내려앉은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허름하고도 정겨운 작은 아파트. 그곳이 바로 김영수 씨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을 오직 하나뿐인 외동딸 민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변변찮은 수입의 작은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벌어들인 박봉으로도 민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민지가 어린 적에는 딸기 케이크를 사주기 위해 한 달 내내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우며 허기를 달랬고, 민지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바이올린 학원비를 대기 위해 새벽까지 신문 배달을 병행하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영수 씨의 삶은 그야말로 오직 민지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아버지의 깊고 한없는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밤늦도록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자란 민지는 비록 자신도 예술가로서의 꿈을 품었지만 결국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를 위해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남들보다 2배는 더 성실하게 일했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민준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촉망받는 신입사원이었으며 훤칠한 외모와 더불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씨를 가진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을 소유한 재력가였으며 특히 그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민지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민지의 평범한 배경 때문에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아무리 눈이 낮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민준의 어머니가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는 민지의 여린 가슴에 비수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민지가 정말 좋아요. 저는 민지의 배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민지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반했습니다. 민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굳건하고 진실된 태도에 결국 그의 부모님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상견례를 허락했습니다. 상견례 날 영수 씨는 며칠 전부터 미리 다려두었던 평소 아끼던 낡은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듭은 몇 번이나 풀고 다시 매기를 반복하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아버지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준 씨 부모님도 막상 만나보면 생각보다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영수 씨는 마음속 깊이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혹시라도 민지에게 짐이 될까봐, 민지가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기죽거나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민지의 행복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 예원에 도착하자 영수 씨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되는 듯한 화려함과 웅장함에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고풍스러운 장식들은 그의 낡은 정장을 더욱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서자 이미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최고급 맞춤 수트 차림에 위엄 있고 냉철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우아한 명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보석으로 장식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은 영수 씨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영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의 시선을 보냈고 이내 비웃음을 흘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그 경비원이신가요?
민준이가 그렇게 칭찬하더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 그리고 경멸이 숨김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두툼한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처럼 중요한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예의가 아니죠. 따님 교육은 대체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가정교육의 부재가 이렇게까지 나타날 줄이야. 민주는 부모님의 노골적이고 무례한 태도에 안절부절 못하며 영수 씨에게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버지께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민지의 말을 가소롭다는 듯이 끊었습니다. 쯧쯧, 불쌍한 것. 부모 복도 지지리도 없어서 우리 민준이가 아까워 죽겠네. 저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야 한다니. 그녀의 비난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의 삼촌이었습니다. 민준의 삼촌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건설회사의 대표였고 민준의 아버지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민준의 삼촌은 영수 씨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한달음에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이런 곳에 어떻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민준의 부모님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영수 씨를 향한 의문과 경악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삼촌,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저희 상견례 자리란 말이에요. 민준의 삼촌은 민준의 부모님을 향해 천천히 돌아보며 냉정하게 정색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평생을 모시는 분이시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를 호령하는 건축자재 기업인 동방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시자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김영수 회장님이시다. 민준의 부모님은 마치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하대하고 무시했던 초라한 경비원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진 대기업의 총수이자 회장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의 삼촌은 영수 씨에게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철없는 두 분이 혹시 회장님의 따님 상견례에 참석한 것입니까? 영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의 삼촌은 민준의 부모님을 향해 엄하고 꾸짖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은 대체 무슨 망발을 하신 겁니까? 감히 회장님께 무례를 범하다니. 당장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민준의 부모님은 너무나 당황하고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영수 씨 앞에 황급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박듯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영수 씨는 그들을 물끄러미 차분하게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딸 민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민지는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그저 평범한 경비원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아버지의 깊고
넓은 뜻과 자신을 향한 사랑을 알게 되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영수 씨는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면 혹시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해질까봐 겸손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숨겼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너 자체를 순수하게 너의 마음과 인품을 사랑해줄 진정한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어. 그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었단다. 민주는 이 모든 극적인 반전 상황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영수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엄청난 재산 때문에 민지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직 민지 그 자체를, 민지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합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영수 씨는 민준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내 귀한 딸 민지를 잘 부탁한다. 민지의 행복을 내 손에 맡긴다. 그날의 상견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끝이 났지만 그 후로 민준의 부모님은 영수 씨를 극진히 모시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무례함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했고 민지와 민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도왔습니다. 몇 달 후 민지와 민준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수 씨는 줄의 단상에 올라 행복하게 웃는 딸과 늠름한 사위를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딸의 고운 손을 잡고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영수 씨는 딸의 말에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의 잣대에서는 평범한 경비원이자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지만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견례는 돈이나 배경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인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으로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민지와 민주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고 영수 씨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수 씨의 삶은 오직 딸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빛났고 그 숭고한 사랑은 결국 딸의 더없는 행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